안녕하십니까. 통일 나우의 이영아입니다. 한 주간의 통일 소식 브리핑에서 전해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대북정책 방향을 전했습니다. 특히 핵심 대북 메시지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남북 간 9.19 군사 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한반도의 실질적 긴장 완화와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2일 세계 청년의 날을 계기로 통일부 장관과 2030 세대가 함께하는 청년 평화 미래 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의 시대를 새롭게 열어갈 주인공이자 통일 미래에 펼쳐질 기회의 장을 가장 먼저 맞이할 당사자인 청년 여러분의 평화적 상상력과 용기 있는 실천을 응원한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청년 세대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선보이는 고품격 통일인문학 토크쇼. 통일은 과연 우리의 삶과 어떻게 또 얼마나 연관이 있을까요? 선을 넘는 인문학, 그 첫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처음 앉은 자리에서 뵙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아주 매우 새로운 컨셉인데. 네, 진짜 우리가 요즘 살면서 맨발 벗고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양말도 좀 신경 쓸 걸 그랬네요. 네,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인데 우리 먼저 자기소개 먼저 좀 해볼까요? 그러면 배우님 먼저 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반도 전체의 기후변화나 산림 주로 인공위성으로 분석하고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부감으로 보는 거잖아요. 신의 약간 영역에서 보는 듯한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사실 그렇진 않고요. 네. 전 되게 부럽네요. 저는 지도를 잘 못 봐요. 내비를 켜놓고도 길을 잃어요. 길치여도 그래도 또 잘하시는 거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뭘 연구하시나요? 그러네요. 예, 저는 통일부 산하의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북중 관계라던가 아니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어떻게 한반도나 남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쪽으로 가장 요즘 핫한 아이템이네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새로운 정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좀 공부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께서는 네. 그 한국 고대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고조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런저런 덕에 이제 북한하고도 좀 협력 사업도 해왔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오늘 이게 환경, 정치, 역사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을 넘나들면서 얘기를 해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통일이 됐답니다. 진짜예요. 근데 정말 통일된다는 거는 갑자기 일어나는 거잖아요. 갑자기 툭 튀어나온 통일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줄까? 근데 아마 제가 이 교수님들 두 분이랑 포함을 해서 매일매일 통일과 남북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포지션에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제일 어려운 거는 이 통일이라는 단어가 화석화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단어고 그래서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어떻게 청년들과 소통할 것인가 통일이라고 하는 가치 혹은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의 가치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상들의 이야기들을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는가가 요즘 저희 화두이긴 하거든요. 두 분 교수님을 만나뵈서 저는 너무 반가운 게 이제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을 해서 미래 인공지능까지 시간의 확대가 엄청나고요. 공간도 여기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인공위성 밖으로 나가니까 시공간의 극대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선을 넘으면서 자유롭게 재밌게 얘기해 볼까요? 오늘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눈이 확 돌아갈 겁니다.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코인 하시나요?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요즘 질문이에요. 맞아요. 네. 혹시 하시나요? 항상 후회하고 있습니다. 할걸. 사실 심지어는 예전에는 저희가 또 데이터를 다루고 또 이제 컴퓨터 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채굴을 할까? 뭐 그런저런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학자로서 조금 더 자중해야겠다. 그러니까 정말 다들 부자 되고 싶은 건 솔직히 사실이잖아요. 근데 다들 이래요. 할걸. 아니, 살걸. 말씀하신 것처럼 전 9년인가 10년쯤에 아마 코인이 시작됐죠. 네. 비트코인이. 그때 라디오로 그걸로 피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10개인가 20개인가로 피자 한 판을 산다고.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들을 가져와서 사실은 코인이라고 하는 것의 가치들을 좀 반영시키는 건데 이 가상화폐는 사실 365일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변동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아까 에피소드들을 말씀 주셨는데 제가 아는 지인분도 사기를 당하셨어요. 가상화폐로. 사기를 당하고 남은 코인이 얼마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 코인이 나중에 가치가 엄청나게 커져서 사기당한 금액을 갖고도 남을 만큼의 돈을 받았대요. 오, 착한 사기네요? 뭐 진짜 예전 뉴스 보면 커피값을 비트코인으로 계산한 여성분도 있고 미용실 값을 맞아요. 비트코인으로 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그 머리는 지금으로 하면 얼마짜린 거야? 그래서 가상화폐라고 하는 건 키워드는 블록체인 기술을 입힌다. 365일 24시간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의 일상이 피폐해지기도 하고 근데 이 코인 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은 기존 금융 시스템에 대한 약간 불신이 많더라고요. 이러면서 최근 또 트럼프 대통령도 굉장히 코인에 관심이 많거든요. 이런 국제 정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 11월 달에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가상화폐 수도를 만들겠다고 선언을 했거든요. 아마 20%의 코인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아마 공약인가 보다 했는데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이라고 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를 운영해요. 네. 근데 이 트럼프 미디어라고 하는 회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코인들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트럼프가 갖고 있는 재산이 한 7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게 몇 배로 점프가 될지 그건 예상하기 어렵죠. 또 어떻게 보면 꼭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에서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채굴도 하고 그런다고 들었어요. 부탄 같은 경우가 수력이 굉장히 풍부하거든요. 근데 부탄의 왕이 아주 지혜로운 게 이거 남는 수력 뭐 할 겁니까? 비트코인 채굴합시다. 해가지고 채굴을 했는데 지금 탑5 안에 부탄이 비트코인 보유 국가로 들어갔습니다. 인간의 역사 과정 속에서 이 화폐가 다양한 방법으로 변화하는데 이 거대한 변화 모멘텀에 또 온 것 같아요. 역사 속에서 보면 뭔가 인간이 교환을 위한 어떤 매개물로서 화폐라는 게 필요했고 그 신뢰라는 걸 바탕으로 해서 뭐 금을 달아서 우리가 이제 칙량화폐라고 해가지고 금무게나 뭐 구리무게를 가지고 했다가 그게 불일치하니까 이제 동전이 만들어지고 그 여러분 혹시 지폐가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지폐의 역사는 생각보다 짧을 것 같아요. 놀랍게도 2000년 전에 한나라 그 무제라고 너무 전쟁을 많이 하니까 전비가 필요한 거예요. 꼭 요즘 같아요. 어디도 위조할 수 없는 그 자기 뒷동산에 상리머리라는 데 있는 하얀 그 사슴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한정본으로 요만한
그 사슴 가죽 싸개를 만들어서 쉽게 얘기하면 100배 가치를 더해가지고 실제 바치는 건 요건데 싸는 거를 100배 가치 있는 걸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돌았는데 그게 가죽 지폐 형식의 최초의 시작이에요. 말 그대로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아주 원활한 경제를 위해서 어찌 보면 동전이 있다가 지폐가 있다가 플라스틱 카드 머니가 나오고 이젠 완전히 새로운 가상의 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지만 존재하는 신비로운 그 화폐 단위로 바뀌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부채라고 하는 것들이 5경이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 5경의 국가 부채를 일종의 국채를 파는 하나의 스테이블 코인을 만드는 회사들에게 국채를 살 수 있게끔 만들므로 인해서 국가 프로젝트거든요. 국가 사실은. 재정을 안정하게 하려는 그렇죠. 그런 그래서 2000년 전에 화폐가 네, 처음 나왔을 똑같은 때랑 방식이에요. 지금 디지털 커런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그 원인은 사실은 국가의 프로젝트로서 국가 재정을 안정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똑같다. 이런 거를 환경학자가 볼 때는 반가워하실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만약에 비트코인이나 스테이블 코인들을 사용하게 되면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를 모르거든요. 밝히고 공개하고 기록한다. 근데 비트코인의 컨셉하고 딱 맞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이 이 코인 전쟁에 뛰어들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요.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2025 글로벌 통일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 20명이 열흘 동안 독일과 폴란드를 탐방했는데요. 통일 로그인에서 참가자 박유진 씨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강화군 서해체북단 보름도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 박유진입니다. 이번 국립통일교육원에서 진행하게 된 2025 글로벌 통일체험단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 조부모님께서 황해도 출신이신데 한 번은 큰아버지께서 개성공단에서 일을 하시다가 가져오신 개성의 물을 보시고 내 생의 마지막 물이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조금만 더 계시면 통일이 되어서 북한 땅, 고향 땅에 가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끝내 고향 땅을 다시 밟지 못한 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글로벌 통일체험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고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제 뿌리에 닿아 있는 여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떤 일정들이 있었어요? 독일에서 많은 일정들을 소화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곳은 브란덴부르크분입니다. 브란덴부르크분은 분단 시절 동서 베를린에 있는 경계인데요. 지금은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베를린 장벽입니다. 사진으로만 보던 곳에 제가 서서 직접 보니 그냥 단순한 돌과 콘크리트가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꿈이 짓밟힌 역사의 무게가 제 가슴을 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폴란드 역시 전쟁과 분단 그리고 외세 지배에 있었던 역사 때문에 한반도와의 공통점을 느끼게 되었고 앞으로의 통일이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나라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통일이 정치적인 과제나 이념 속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함께하는 삶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분단,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적인 이야기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농업은 남북한이 가장 현실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넓은 땅과 많은 노동력을 가지고 있고 남한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씨앗을 심듯 통일의 가능성도 땅에서부터 자라난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 나우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